어느 날 밤 대학생인 지우는 자정이 넘어가도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번 학기는 유난히 어렵게 느껴졌고 기말고사가 코앞에 다가오자 긴장이 되었다. 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눈에 띄게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지우 포함 몇 명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도서관은 더욱더 고요해졌다. 지우는 더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멜로디가 흐르자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흩어진 책장 너머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기분 탓이라며 다시 공부에 몰입하려 할 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뒤를 보지 마세요. 놀란 지우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여전히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도서관은 의심스러울 만큼 조용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반사적으로 머리를 뒤로 돌리려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다. 도서관 출입구 쪽을 한참 바라보다 지우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그때 문 틈새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가 드러났다. 복도를 지나 갑자기 더 멀리 느껴지는 출입문을 향해 서둘렀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제는 번호조차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보내니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다. 계속 그러면 안 좋을 텐데 멈추지 마세요. 늦기 전에 빨리. 심장이 재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위협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지우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출입문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력한 힘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문이 보일 무렵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 놓아줄게요. 행복하게 지내요. 전신에 뭔지 모를 공간감과 어지러움이 밀려오며 지우는 문 앞에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문을 힘껏 밀어 열자 밤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밖으로 나선 순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뒤를 돌아보며 빈 도서관을 한참 쳐다보았다. 아무도 없다. 문득 드는 생각에 그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메시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포가 쉽게 잊혀지지는 않았다.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지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도서관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고요한 공포가 떠올라 소름이 돋곤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우는 친구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종종 해준다. 대개는 그냥 웃으며 듣지만 그날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지만 그 밤의 잔상은 문득 떠오르며 지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경험한 기이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수미는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번잡한 도시 생활 속에 지쳐있던 그녀는 최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유난히도 뒤척이던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 처음에는 창문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그 소리가 구체적이고 규칙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에서 발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는 것처럼 들렸다. 수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졌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들리던 소리가 이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리기 시작했다. 수미는 무서운 마음에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그녀에게 아파트 이웃들에게 물어보거나 CCTV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아무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수미는 고민 끝에 집주인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집주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혼자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지만 CCTV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는 소식은 수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민은 그 소리가 자신의 방 가까이에서 그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날 이후 소리는 슬며시 사라졌다. 하지만 수민의 불안감은 여전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색해보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가 10년 전 살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당시 사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수민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민은 급히 이사를 결정했다. 짐을 싸고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 그녀는 문득 아파트 입구에 위치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순간 수미는 등줄기가 오싹해짐을 느꼈고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거울 속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다.
수미는 불이 나게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밤의 경험이 생생했다. 그리고 때때로 어디선가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몸서리를 치곤 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 여성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밤의 경험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의 날,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 철수가 살고 있었어요. 철수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그날따라 할머니 집에 갈 일이 생겼죠. 할머니 댁은 버스를 타고 거의 2시간 거리였지만 철수는 평소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아궁이와 맛있는 음식을 항상 기대했거든요. 그날은 이미 늦은 오후였고 할머니 집에 가기엔 조금 늦은 시간이라 엄마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철수는 그래도 씩씩하게 버스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는 곧 어두운 산길을 지나쳤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깜깜해지는 풍경을 지켜봤죠. 버스는 할머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에 멈췄고 철수는 준비해온 손전등을 꺼내 길을 밝히며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밤은 깊어졌고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익숙한 오솔길을 지나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조금 걸었을까요? 철수는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죠. 발걸음을 멈추자 그 소리도 멈추더군요. 철수는 순간 겁이 나서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도 점점 빨라지는 것이었죠. 겁에 질린 철수는 이제 뛰기 시작했지만 그 발소리도 그와 함께 속도를 높였어요. 그때 손전등 불빛에 무엇인가가 비쳤어요. 철수는 순간 서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것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그림자와 같았어요. 철수는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 집까지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철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그 모든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철수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그저길 일은 영혼일지도 모르니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고 기도해주자꾸나. 할머니는 침착하게 기도를 올리며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오래된 부적을 꺼내 철수에게 주셨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며칠 동안 밤길이 무서워 그 길을 피해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도 조금씩 흐려졌죠.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그저 기묘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종종 철수가 겪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두운 산길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 길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가끔 느끼는 오싹한 경험이 철수만의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여러분도 어두운 산길을 걸을 때 뭔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너무 놀라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것이 어떤 존재든 그저 잃은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인터넷에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각색되었답니다. 밤이 오면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조금 더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김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간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고 지친 나날을 보내다가 조금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그들은 한적한 마을에서 오래된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었고 생각보다 넓고 멋진 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새 생활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부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지인의 대한 호기심이라고 여겼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시선에는 이상한 불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 중년의 한 여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집에서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부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그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깊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집 주변을 배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악몽에 시달리거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별다른 일 없겠지 하고 넘겼던 부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들은 밤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부엌 쪽에서 무언가 땅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부엌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는 이상한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는데 그것들은 마치 사람이 아닌 짐승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집 근처의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이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가족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집을 맴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밤을 더 보내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나기 전날 밤 또 한 번의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정 무렵 집안의 모든 불빛이 갑자기 꺼지고 주방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침대에 누워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소리가 침실문 앞에서 멈추고는 낮고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집을 떠나기로 한 결심을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 친구와 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때로는 공포스러우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는 또 다른 귀신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 기억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잊을 수 없는 현실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으로 남아 마을 입구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작게 속삭이며 밤이 되면 아무도 그 근처로 가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